안녕하세요. 세계를 읽다 셰익스피어입니다. 한국 언론이 소개하지 않는 다양한 뉴스를 대신 읽어드립니다. 함께 세계를 읽으러 가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남부 지방법원에서는 한 미국인 관광객이 역사적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역사적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을까요? 이 미국인의 이름은 화이트모어, 아칸소주 페이어트빌 출신의 평범해 보이는 관광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인도네시아에서 한 일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죠. 관광 비자로 입국해서 포땡로 온라인 영상을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개인의 일탈 아닌가? 우리가 굳이 알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이 사건 뒤에는 훨씬 복잡하고 어두운 국제적 네트워크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는 한국과도 직결되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관광의 충격적 실체. 둘째, 각국 정부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국제법적 쟁점들. 셋째, 이 모든 것이 한국에 미치는 실제 영향과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선 공개된 사실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0일 자카르타 남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된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비공개일까요? 인도네시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판사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거든요. 화이트모어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5년의 징역과 5억 루피아, 우리 돈으로 약 4,5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의 인도네시아 변호사 어윈 시레가르는 우리 의뢰인은 단순히 관광 비자를 위반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재판 없이 추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단순한 비자 위반이라면 왜 정식 재판까지 받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사건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동남아시아 성관광의 어두운 실체. 사실 이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관광 산업의 한 단면이죠. 특히 코로나19 이후 전통적인 관광 수입이 줄어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불법적인 관광 형태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를 가진 국가입니다.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사회죠.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을까요? 경제적 배경.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격차입니다. 인도네시아의 1인당 GDP는 약 4,300달러 정도예요. 미국의 약 15분의 1 수준이죠. 이런 경제적 격차는 불법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토양이 됩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불법 영상들이 주로 현지에서 제작되고 판매됐다면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로 유통됩니다. 더 은밀하고 더 광범위하며 더 추적하기 어려워진 거죠. 정부의 딜레마. 인도네시아 정부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관광 수입이 절실히 필요해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경제를 회복하려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하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불법적인 활동들을 단속해야 합니다. 국제적 이미지도 중요하고 내부적으로도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압력이 거세거든요. 인도네시아의 강경 대응.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최근 들어 이런 문제에 대해 매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소셜미디어 X의 트위터에게 음란물 공유를 계속 허용하면 플랫폼을 폐쇄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어요. 2016년에는 한 IT 기술자가 5개 광고판에 포땡로를 틀었다가 징역 1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이 회의 중에 포땡로를 받다가 사퇴한 사건도 있었죠. 국제법적 쟁점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국제법적 쟁점들이 나타납니다. 첫째, 관할권 문제예요. 온라인으로 제작된 불법 콘텐츠가 다른 나라 서버에 저장되고 또 다른 나라에서 판매된다면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둘째, 비자 남용의 범위입니다. 관광 비자로 입국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 자체는 명백한 위반이에요. 하지만 온라인 활동의 경우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가치의 충돌이에요. 어떤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콘텐츠가 다른 나라에서는 불법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의 위험.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 아닌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한국인 관광객들도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는 한국인들이 의도치 않게 이런 불법적인 활동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여행이 늘어나면서 이런 위험이 더 커지고 있어요.
둘째, 한국도 이미 이런 문제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도 불법 촬영물이나 착취물이 해외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경제적 영향. 경제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이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중요한 경제 파트너예요.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네 번째 투자국이고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주요 원자재 공급국입니다. 만약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 반외국인 정서가 확산된다면 어떨까요?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환경이 악화될 수 있고 이는 결국 우리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외교적 파급 효과.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은 신남방 정책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진다면 우리의 외교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 유사 사례들. 실제로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2019년에는 조니 소말리라는 미국인 유튜버가 한국에서 소녀상을 모독하고 각종 무리를 일으켜서 큰 논란이 됐죠. 결국 그는 불구속 기소되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한미 관계에도 일시적인 냉각기가 있었어요.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러 전문가들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 국제 협력 강화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법적 체계 정비예요. 현재 우리나라의 관련 법들도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해외에서 벌어지는 한국인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과 홍보입니다. 해외여행을 하는 한국인들에게 현지 법규와 문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해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놓치지 마세요.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문제들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 이미지와 직결된다는 겁니다. 한 명의 잘못된 행동이 전체 국가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어요. 미래 전망. 세 가지 시나리오.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 강경 대응 확산. 인도네시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강경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는 전반적인 관광 환경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점은 불법적인 활동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단점은 정상적인 관광객들도 더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나리오 2. 국제 공조 강화. 각국 정부들이 이 문제를 계기로 국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어요. 온라인 불법 콘텐츠에 대한 공동 대응, 비자 시스템의 연동,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더 안전하고 투명한 국제 여행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나 프라이버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3. 지하경제 확산. 반대로 단속이 강화될수록 이런 불법 활동들이 더욱 은밀해질 수도 있어요. 더 정교한 기술을 사용하고 더 복잡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가장 우려스러운 시나리오예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서 추적과 단속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전문가들은 세 번째 시나리오와 두 번째 시나리오가 혼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즉, 국제 공조는 강화되지만 동시에 지하 경제도 더욱 정교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해외여행 시 현지 법규를 더욱 철저히 숙지해야 해요. 특히 소셜미디어 활동이나 온라인 콘텐츠 제작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해요.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만 보지 말고 국가적 차원의 이슈로 접근해야 합니다. 정책적으로는 관련 법규의 정비와 국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해요. 특히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요구됩니다. 핵심 포인트 재정리.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인도네시아 미국인 관광객 스캔들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관광 산업의 어두운 단면이었고, 둘째,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범죄 유형과 그에 대한 각국의 대응이었으며, 셋째, 이 모든 것이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국제적 이슈였습니다. 왜 한국 언론이 다루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 중요한 사건을 다루지 않았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이런 문제들의 국제적 파급 효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일도 우리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한국 언론이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이슈예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세계를 읽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